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갈등이 있다면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고기를 먹고 싶었던 딸과 고기를 원수처럼 여긴 채식주의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단절된 모녀관계. 그런데 한국에서의 한 끼 식사가 그들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 특별한 식탁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입니다. 영국 런던 외곽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엔 동네 도서관 가는 게 제일 큰 이벤트였던 아이였습니다. 정원엔 라벤더가 피어 있었고 엄마는 매일같이 민트티를 마셨죠. 겉보기엔 참 평화롭고 정갈한 집이었는데 실은 그 안에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은 건물만 봐도 아담했고 하얀 울타리와 붉은 지붕이 마치 그림책에서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봄이면 창가에 제라늄을 심고 겨울엔 벽난로 앞에 양털 러그를 깔았죠. 이웃들은 우리 집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멋진 집이에요. 헬렌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문을 열면 만나게 되는 침묵의 무게를. 엄마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셨습니다. 제가 돌도 되기 전에 아빠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일을 고기 탓으로 돌리셨어요. 아빠의 사진은 거실 벽에 걸려 있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엄마의 슬픔을 기억해요. 사진 속 인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너희 아빠가 고기를 너무 좋아했지. 그게 결국 사람 하나 보냈잖니. 엄마는 사진 속 아빠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냉장고 속 햄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피터 아저씨가 크리스마스에 칠면조 요리를 들고 오셨을 때도 엄마는 현관문에서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뒤에는 한참을 창문만 바라보셨죠. 고기 냄새가 집에만 스며도 싫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모든 음식에 엄격하셨어요. 간식도 죄다 유기농 두부칩이나 코코넛볼.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조합이죠. 주방 선반은 온갖 견과류와 씨앗, 콩류로 가득했고 냉장고는 각종 채소와 두부, 그리고 식물성 우유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당근 스틱을 과자처럼 먹었고 초콜릿 대신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에겐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친구들의 도시락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샌드위치에는 햄이 들어있었고 주스 대신 초콜릿 우유를 마셨어요. 쿠키와 젤리, 그리고 치즈 스틱까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것을. 학교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치킨 너겟이랑 해시브라운을 꺼내는데 저는 콩으로 만든 패티 샌드위치에 케일 샐러드. 갈색 종이봉투를 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은 에밀리라는 여자아이가 제 샌드위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샬롯, 이건 뭐야? 고기 아니야? 아니야. 고기 같은 채소야.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고기처럼 보이게 만든 채소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땐 진짜로 친구 도시락이 부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부탁했던 날, 엄마는 마치 제가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처럼 바라보셨어요. 샬롯, 아빠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단다. 그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니?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저의 잘못인 것처럼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이 모두 죄악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 급식실에서 실수로 닭고기 수프를 한 숟가락 먹었을 때는 화장실에 숨어 손을 떨며 이를 닦았어요.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살이 되었고 클로이라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평소처럼 채식 도시락을 챙겨갔지만 모두들 피자와 햄버거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클로이 엄마는 친절하게 제게도 햄버거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샬롯, 한번 먹어볼래? 정말 맛있어. 전 그 햄버거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의 실망한 얼굴, 아빠의 병원 침대, 그리고 저도 아빠처럼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 향기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한 입만 먹어볼게요라고 말하고 그 햄버거를 집어들었어요. 클로이 엄마가 내밀어준 햄버거를 받자 손끝이 떨렸어요. 빵 사이에 치즈가 녹고 패티에선 기름이 뚝뚝 떨어졌어요. 햄버거를 코앞에 가져가자 풍겨오는 고소한 향에 침이 고였습니다. 한 입만. 정말 한 입만. 속으로 100번도 넘게 망설이다가 결국 베어 물었죠. 그 한 입이 너무 맛있었어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육즙, 고소함, 씹을 때마다 퍼지는 짭짤한 맛. 혀 위에서 풍성하게 펼쳐지는 풍미에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이게 고기야?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클로이가 묻더라고요. 샬롯, 맛있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도 몇 입 더 먹었고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야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고 그것도 엄마 몰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는데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그냥 평범했어.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과 햄버거의 맛,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도 꿈속에서는 클로이네 정원에서 햄버거 파티를 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반항심이 생겼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엄마의 규칙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은 주말에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학교 축제에서는 소시지를 구워 팔았어요. 온 세상이 고기를 먹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슬쩍 건네주는 치킨 조각을 받아 먹었고 방과 후엔 몰래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입가에 기름이 번지면 티날까봐 물티슈로 닦고 입냄새 날까봐 민트 사탕을 물었죠.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어요. 학교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은 못 속였어요. 14살 생일, 엄마가 특별히 만든 채식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샬롯, 요즘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 많이 가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 에밀리 엄마가 거기서 널 봤다더구나. 내가 치킨 너겟을 먹고 있었다고. 그날 밤 엄마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제가 아빠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고 말했고 저는 소리쳤어요. 난 아빠도 기억 못해요. 고기 때문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15살 땐 진짜 들켰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랑 웃고 있는데 엄마가 그 가게에 들어오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입에 넣다니 아빠가 뭘로 돌아가셨는지 잊었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햄버거를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고 함께 먹으면서도 따로 밥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아빠를 잃은 충격이 컸겠죠. 고기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슬픔을 향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 대상이 고기가 되었고 그 고기에서 저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긴 어려웠어요. 점점 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엄마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땐 대놓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런던 중심가로 나가 스테이크 하우스에도 가고 주말엔 친구네 집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엄마와 부딪히는 건 일상이었고요. 그거 아빠가 죽던 날 냄새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무표정으로 고기를 씹었습니다. 고기 하나로 이렇게 싸울 일이냐고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엄마의 슬픔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을 알기에 몰래 영양제도 챙겨 먹고 채소도 신경 써서 먹었어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건강을 해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드디어 독립했어요. 런던 시내 좁고 낡은 플랫이었지만 그곳이 제 세상이었죠. 첫날 밤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그 안을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고기를 사서 직접 구워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팬에 올리고 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글지글. 그 소리 듣자마자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혼자 앉아 스테이크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해방감, 죄책감, 기쁨, 서러움 다 섞여서 한 덩이처럼 목에 걸렸어요. 이젠 주말마다 바비큐를 했고 소스도 만들어 먹었어요. 친구들 불러서 고기도 굽고 레시피도 공유했죠. 요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고기 요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그런데도 식탁 앞에 앉으면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넌 그런 거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늘 날씨, 학교 생활, 건강 정도였어요. 그래서 음식 얘기만큼은 엄마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피하는 주제였고 괜한 갈등 만들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숨기고 조심하고 피해가던 인생의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한국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지연은 제가 음식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음식 문화는 저와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랑은 디자인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뭔가 딱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유쾌한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텐션 높은데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금방 친해졌죠. 워크숍 끝나고 카페에 앉아 있다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흘렀어요. 샬롯, 고기 좋아하지? 응. 요즘은 엄청 먹어. 그럼 너 삼겹살 먹어봤어? 삼겹살? 들어는 봤는데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와, 큰일이네. 너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저를 런던 북쪽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 가면 진짜 한국 삼겹살을 맛볼 수 있다면서요. 처음엔 간판부터 낯설었어요. 다들 영어 한 글자 없고 왠지 뭐라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글자들. 안으로 들어가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확 밀려오는데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테이블 중앙에 불판이 있었어요. 얼마 안 돼서 생고기랑 마늘, 김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고기는 딱 보기에도 두툼했고 냄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지연이 능숙하게 가위로 고기를 자르더니 불판 위에 착착 올리더라고요. 마늘도 같이 굽고 김치도 구워야 된다고 하길래 처음엔 당황했는데 구워지는 소리에 제 입이 먼저 반응했어요. 자, 이렇게 먹는 거야. 지연이 상추 한 장 펴고 쌈장 바르고 구운 삼겹살 한 점, 마늘, 파절이까지 올려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입에 넣었는데요. 세상에. 진짜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기에서 육즙이 터지는데 그걸 상추랑 마늘이 딱 잡아주고 쌈장 맛이 조미료처럼 퍼지는데 그게 또 어울려요. 말도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스테이크, 햄버거, 바비큐 다 묻혔어요. 이게 뭐야? 이게 고기야? 음식이야? 감정이야?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회식도 하고 가족끼리도 먹고 친구들끼리도 먹어. 그냥 같이 고기 굽는 그 자체가 문화야. 그 말이 이상하게 콕 박혔어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 맞는 말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식에 푹 빠졌어요. 지연이 데려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비빔국수까지 다 맛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더라고요. 정성도 들어가 있고 조합도 섬세하고 식탁 위에서 나누는 분위기 자체가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엄마도 이걸 알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기를 피하고 살았지만 그건 아빠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었잖아요. 엄마도 원래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말했어요. 샬롯, 한국에 한번 와봐. 진짜 여기랑은 차원이 달라.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은 그냥 레벨이 달라. 그 말 듣자마자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래, 한국 가보자. 진짜를 보고 싶어. 진짜를 먹어보고 싶어. 그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연은 명소 리스트, 맛집 리스트, 여행 꿀팁까지 죄다 알려줬고 저는 구글맵에 별표만 수십 개 찍었습니다.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잡고 여행자 보험까지 들었어요. 엄마에겐 잠깐 친구랑 여행 간다고만 말했죠. 아직 말 못했어요.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넘게 날아가는 동안 저는 내내 상상했어요. 진짜 삼겹살은 어떤 맛일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인천공항 정말 말도 안 되게 깔끔했어요. 사람들 다 조용하고 줄도 제대로 서 있고 뭔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지연, 이거 공항이야? 아니면 박물관이야? 지연이 웃더라고요. 이게 한국이야. 공항철도 탔을 때 더 놀랐습니다. 조용해요. 진짜로요. 지하철인데 다들 속삭이듯 말하고 전화통화도 거의 없고 음악도 안 흘러나오고 그냥 고요했어요. 그 고요 속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도시인 줄 알았는데 녹색도 많고 하늘도 파랬어요. 어딘가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 서울 도착하고 첫날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보이는 도시 풍경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어요. 이 도시 생각보다 따뜻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서로를 밀치지 않았고 낯선 외국인인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진짜 한국에서의 진짜 삼겹살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은 삼겹살은요,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런던에서 한인타운에서 먹은 것도 분명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뭔가 더 깊었어요. 더 정교했고 더 정이 느껴졌어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삼겹살집이었는데 딱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확 퍼졌고 벽에 걸린 환풍기 소리까지 따뜻하게 들렸어요. 불판에 고기 올라가고 지글지글 소리 들리자마자 저는 이미 젓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지연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가위로 자르고 그 사이에 마늘도 굽고 김치도 굽고 저는 진짜로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냥 고기 굽는 게 아니야. 거의 예술이야. 지연은 웃기만 했고 저는 진짜로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쌈을 하나 만들어서 한 입에 넣었을 때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녹고 쌈장의 달달한 맛이 퍼지는데 그걸 아삭한 상추가 딱 잡아줘요. 그 안에 마늘 향이 톡 쳐주고 파절이의 매콤한 맛이 그걸 정리해줬어요. 진짜로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이걸 엄마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심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기를 안 드셨고 저는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보니까 엄마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말했어요. 고기는 위험해. 우리 집엔 들이지도 마. 그 말이 이제는 아프게 들렸어요. 그 신념이 엄마를 지켜준 건 맞지만 동시에 엄마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전화기를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한국이야.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묻더라고요. 그래, 한국은 어때? 너무 좋아. 진짜야.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은 말도 못해. 여기 음식은 그냥 정성이야. 엄마는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그래, 거기 가보길 잘했네. 그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어제 또 넘어졌어. 뭐라고요? 어디 다치셨어요? 응, 발목이 좀 부었길래 병원에 다녀왔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자주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지연한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지연, 우리 엄마 또 넘어졌대. 그냥 걱정돼. 지연이 말하더라고요. 샬롯, 채식 오래 하면 뼈 약해지는 거 몰라. 단백질 부족하면 골밀도 떨어져.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요, 고기뿐 아니라 달걀, 우유,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도 거부하셨어요. 나는 자연 그대로의 걸 먹고 싶어. 그게 엄마의 철학이었고 아빠를 잃고 세운 방어벽이었어요. 근데 그 벽이 지금은 엄마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삼겹살 먹고 행복했던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하면 또 싸우게 될 거고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았고 저는 이 경험을 엄마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삼겹살을 함께 먹자는 말은 못하겠지만 벚꽃을 같이 보자는 말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벚꽃 피는 봄에 우리 한국 한번 가볼래요? 엄마는 망설이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여행이야? 엄마, 여긴 비빔밥도 있어요. 고기 빼달라고 하면 되고 한식은 채소 요리도 진짜 많아요. 음식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엄마가 한참 침묵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엄마랑 싸우고 피했던 모든 게 이제는 하나씩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맛, 이 감정, 이 경험을 엄마랑 꼭 같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마랑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요. 솔직히 너무 긴장했어요. 엄마는 창밖만 보시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여행 잘 될까? 괜히 왔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창밖에 비치는 햇살에 엄마 얼굴이 잠깐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거 하나로 위로받았어요. 서울 도착하자마자 호텔 들어가고 짐 풀고 저녁은 근처 비빔밥집 갔어요. 여기요, 고기 빼주시고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익숙하게 말하면서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엄마가 첫 숟갈 드시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의외로 맛있네. 그 한마디에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시작은 나쁘지 않아. 다음 날 여의도 벚꽃 보러 갔어요. 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뻤어요. 꽃잎이 바람 타고 휘날리는데 엄마가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어요. 내 아빠 벚꽃 좋아했어. 그 말의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캠핑장 갔다가 밤에 바비큐 하면서 벚꽃 흩날리는 거 봤거든. 그때 내 아빠가 그랬어. 이 냄새랑 이 꽃, 너랑 있으니까 완벽하다. 근데 그 뒤로 그 냄새가 자꾸 병원 냄새로 바뀌더라. 링거 냄새, 수술실 냄새, 차가운 복도. 엄마는 고개를 숙이셨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공원 돌계단에서 엄마가 넘어지셨어요. 순간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아야 소리 내시는 거 듣자마자 바로 구급차 불렀어요. 병원 도착해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발목은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지만 골밀도가 너무 낮습니다. 비타민 D, 칼슘, 단백질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말 듣고도 엄마는 고개를 젓기만 하셨어요. 나는 지금껏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는 몸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식단도 조정하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천천히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계속 보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엄마 휠체어 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짜 말해야겠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 음식은요? 고기 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나누고 돌보는 느낌이에요. 엄마는 말없이 듣기만 하셨어요. 한참 뒤에야 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사실 어릴 땐 고기 되게 좋아했어. 아빠 떠나고 나서 그걸 다 밀어낸 거지. 나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일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그러셨어요. 샬롯, 나 오늘 삼겹살 먹어볼래.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응. 한 번쯤은 괜찮겠지. 너랑 같이 있기도 하고 의사도 권했잖아.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지연에게 연락해서 강남에서 가장 깔끔하고 조용한 삼겹살집 예약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고 우리는 조용한 저녁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어요. 불판이 달궈지고 고기가 올라가고 마늘과 김치가 구워지는 그 향. 엄마가 말했어요. 이 냄새 낯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익숙하다. 저는 상추에 쌈장 바르고 노릇하게 익힌 삼겹살 한 점, 구운 마늘, 파절이까지 올려서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건강 위해서. 엄마는 쌈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드디어 한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요, 눈물이 고이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이걸 20년 넘게 피해왔다고. 그 말에 저도 울었어요. 그날 저희 둘이서 삼겹살 5인분 다 먹었고 엄마는 마지막 쌈을 직접 싸서 제게 건네셨어요. 샬롯, 같이 먹자. 그 말에 제 평생 먹었던 그 어떤 쌈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마치고 나오는 길, 엄마가 제 어깨에 기대서 그러셨어요. 이제는 내가 널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요, 엄마. 며칠 뒤, 엄마는 갈비찜도 드셔보셨어요. 불고기도 드시고, 나중엔 곱창도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고기를 철저히 거부하시던 분이 이젠 고기 냄새 맡고 웃으세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다시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먼저 가위를 들고 고기를 자르셨어요. 이건 얇으니까 한 번만 뒤집어. 그 말 듣고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같은 식탁에 앉았네. 그 말,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요, 결국 함께 밥 먹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오래도록 멀어져 있던 그 밥상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저희에게 해준 일이었어요.